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 현장의 그 깊은 고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시작은 제주에서 있었던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한 중학교 선생님 관련해서요. 맞습니다. 그 사건이 참 단순한 개인의 비극?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교권 침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 인권과의 그 미묘한 관계, 또 교육 시스템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다 드러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런 점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교사들이 겪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소진 문제, 또 법하고 현실이 좀 다른 부분들, 그리고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복잡한 논쟁들까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문제의 핵심이 뭘까 좀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는 걸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먼저 선생님들이 실제로 처한 현실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료 보니까 교사 절반 이상이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권 침해랑 끊이지 않는 민원, 이게 77.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77.5%요? 정말 높은 수치네요. 네, 심지어는 뭐 새벽이나 한밤중에도 학부모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이게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닌 거죠. 그 정신건강 상태 분석 자료를 보면 교사들의 63.2% 정도가 우울증 상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63.2%. 거의 열의 6 이상인데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비율이 16%인데 이게 일반 성인의 거의 5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5배요? 와. 심지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PTSD 위험군 비율은 경찰이나 소방관보다도 높게 나왔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니, 경찰이나 소방관보다요? 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교실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정서적, 심지어 신체적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그런 최전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원래 교사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 같은 거 있잖아요. 교원지휘법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그냥 서류상의 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죠. 맞아요. 특히 그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 불기소율이 77.5%나 된다는 건 상당수가 사실 무고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77.5%? 네. 근데 그 신고 과정 자체에서 교사들이 겪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뭐 경력상의 불이익 같은 건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이게 참 법이 있어도 현실에선 제대로 보호막이 못 태워주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학생 인권과의 균형 문제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아, 학생 인권조례요? 네, 당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원래 취지는 좋았잖아요. 뭐 체벌 금지라던가 두발, 복장 자유보장 같은 거요. 학생들 권익을 높이자는 거였는데 네, 긍정적인 취지였죠. 근데 이제 일부 현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까지 위축시킨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선생님들 10명 중 8명 이상, 82.8%가 생활지도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서울시나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다거나 네, 폐지 움직임이 있죠. 아니면 학생의 권리랑 책임을 같이 넣는 식으로 새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맞아요.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명시하자. 이런 방향인 거죠. 물론 이것도 뭐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 교권 회복에 필요하다는 쪽이랑 학생 인권 후퇴 아니냐는 우려랑요. 네, 이것도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요. 단순히 뭐 교권이랑 학생 인권 충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네, 당신 자료들을 보면 그런 점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입시 위주의 너무 경쟁적인 교육 문화라던가 아, 고질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교사한테 요구하는 역할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뭐 상담가 역할도 해야 하고 안전관리자 역할도 해야 하고 요즘엔 AI 시대에 맞춰서 학습 설계자 역할까지. 역할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죠. 근데 그에 맞는 지원이나 시스템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모순인 거죠. 심지어 관련 예산이 깎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예산까지요? 아,
이러니 교사들이 소진될 수밖에 없지 않나.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압박은 결국 돌고 돌아서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교육의 질 문제로 이뤄질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당신의 자료들이 정말 교권과 학생 인권,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하는 현실, 또 법과 제도의 이상과는 좀 다른 현장의 모습, 그리고 입시 경쟁이라는 큰 압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국 교육의 복잡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들은 지쳐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흔들리고 있는 좀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물론 법이나 제도를 고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야 하고요. 근데 당신 자료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요? 네, 교육 공동체를 이루는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학교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지지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셈이죠.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이나 제도의 틀을 넘어서요.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진짜 교육의 파트너로 믿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당신은 어떤 고민과 실천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